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에 내정한 데 대해서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전국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김 총리 내정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리직을 수락한 배경과 국정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준 내정자의 기자간담회를 보셨을 텐데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본인이 밝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에 정책실장,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고위직을 다 맡았었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임기 5년 동안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거의 총괄했다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분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왜 박근혜 정부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예. 아주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 예. 상황 속에서 총리직을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진솔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좀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아는 예. 김병준 교수의 사람됨이나 예. 인격으로 볼 때에 자리 욕심이 나서 그랬을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예. 더군다나 자리 욕심을 낸다면 왜 하필 지금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문자 그대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국정의 공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 공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인데 네. 이것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은 김병준 교수가 국정 경험 5년의 국정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록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 나서서 이것을 그야말로 국정을 이어가지 않으면 예. 힘들 텐데 거기에 대통령이 김병준 교수에게 그렇게 손을 내미니까 예. 그걸 잡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아요. 네. 네, 김 내정자의 정치력이나 학문적 석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교수님이 가까이서 지켜본 김 내정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글쎄요, 한 2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 잘 알죠. 이념적으로는 아무래도 진보 성향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폭이 넓은 인사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참여정부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는 상당히 조금 그냥 진보적인 색깔 이것만 있었는데 네. 참여정부 5년의 정책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 그 저서나 이런 것에서 쭉 보면 누구든지 소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경제 성장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예. 과거에는 분배 쪽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5년 정책 경험이 예. 김병준 교수를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예. 오히려 특정한 시기의 환경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정답이 뭐냐, 가장 예. 바람직한 정책이 뭐냐, 여기에 몰두하게 더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내정자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권의 반발이나 어떤 여론의 차가움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인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총리직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설득할 수 있다라고 아마 자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도 예. 지금 자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했다는 것보다는 하여간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국가의 미래나 국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야권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예? 전부 이렇게 거국 중립 내각 하자. 그래서 오케이 하자. 그러면 또 발 빼고 말이죠. 진상 규명이 먼저다. 이 진상 규명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 워러게이트 사건이요.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고 난 이후에도 그 진상 규명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법적이든 사회적이든 간에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아주 치밀한 그 노력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진상규명하자는 얘기, 지금 진상규명 이후에 그러면 내가 하자는 얘기는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과거에 국가의 국정을 책임졌던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게 시간이 가는 게 더욱 안타까웠겠죠. 뭐 이것이 아마도 그 비난과 또 그렇게 자신은 없죠. 지금 뭐 야권이 다 반발하고 있고 여소야대 국회인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친노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친노 적자인데 친노 적자인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총리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예. 뭐라 그러겠습니까? 변절자, 배신자, 뭐 그 낙인 찍히지 않겠어요? 예. 그걸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거의 국정 경험에서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것이 예. 국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아마 앞서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배경 때문에 오늘 혹시나 네. 간담회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준비한 어떤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을 보였던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예, 예. 대목에서 그 했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 생각은 역사적 소명 의식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권이 이제 무조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원인이 대통령이 협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국회를 향해서. 예. 국회와 협의를 안 했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인데 뭐 잘못됐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이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럼 협의를 했으면 그 협의를 받아 주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적어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예. 그동안에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이 불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노력이라도 보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예. 못했다는 게 대단히 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리를 이렇게 임명을 지금 거국 내각 뭐 책임 총리제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또 예. 일부에서는 대통령 하야하라고 지금 뭐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을 할 때에는 대변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예. 내가 대단히 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수사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최순실 이 사건 이 사태에 대해서 전후 전말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하겠다. 예.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지금 국정 공백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됐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런 방식을 취했더라면 직접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나가서 그렇다면 아마도 이렇게 집단적인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오히려 국민들이 더 그렇다면 야권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우리 한번 그럼 해보자. 저 사람이 정말로 지금 이 시국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해보자. 예. 검증해보자. 이렇게 나왔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김병준 내정자가 참여정부에서 지냈고 그렇다면 현재 이 김 내정자의 정치적 이념적 코드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진보에 가깝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을 해본 경험과 집권을 해보지 않은 그런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전후가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 집권 전에 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로부터 집권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적인 이념이지만 그러나 역시 보수적인 또는 우파적인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보적 중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요. 지금 이러한 우리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뭐 진보나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뭐 김병준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들도 뭐 정부가 하는 것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반대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김병준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진보다 이렇게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이런 이념적 코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이제 오늘도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국정교과서 문제나 네. 어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조정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아마도 그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예.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과연 국정교과서가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소위 이 규범적인 그런 그 질문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종합하는 그런 해결책이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저라면요, 뭐 이런 해결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예. 국정교과서 하나를 의무적으로 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이 검인정 교과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 우리가 볼 때는 정부가 우리가 볼 때는 검인정 교과서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노정했으니까 우리가 예.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똑같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받자. 예. 그렇다면 누구든지 반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요. 예. 늘어나는 곳에서 하게 되면 지금 만드는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폐기하라라고 하는 것도 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폐기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드 문제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하고 대통령과의 견해가 예.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임명이 돼야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사실 거국 중립 내각이니 책임 총리니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국회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예.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여소야대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운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됐고 또 거기에 최순실 농단 이것이 이제 생겼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병준 후보자가 만약에 그 자질이나 능력 혹은 이 지금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더 이상 김병준 후보자의 그 총리직 후보 수락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야권도 그렇다면 반대를 하려면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대안을 내놓고 그럼 그 대안을 받겠다라고 하면 또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조건 대통령이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정을 그대로 공백을 방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무책임한 거죠.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야당이 반대하는 거 다 좋습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후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국회 인준 없이는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계속 반대가 지속된다면 네. 인준이 가능하겠는가? 이 질문이 일단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야권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협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준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분명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대통령이 그보다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 못 받겠으니까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하야를 하라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하야 안 하면 결국은 이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안도 안 내놓고 그럼 예. 국정 공백은 장기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안을 가지고 반대하면 인준 안 될 수 있어요. 네. 뭐 인준 안 돼도 지금 그 김병준 후보자가 받아들이고 오늘 얘기한 거 인준 안 돼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준 안 돼도 좋으니 빨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그 이 야권이 협상에 임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총리 후보도 지명하지 않고 내가 개각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지지분열하게 가는 것에서 느낄 무기력함 또 예. 그것이 이 기업들에게 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대통령이 시도를 해서 야당, 여야, 국회를 어쨌든 협상 마당에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라면 김병준 후보자가 나 희생해도 좋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속 이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제시를 해야 될 대안이지만 네. 어떤 대안이 정치권에서 제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리 임명 권한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근데 임명하겠다. 본인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반하는 거고요. 예.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권력을 그냥 그 선거가 아닌 그러한 그 정당성의 근거가 없는 국회가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협의를 해야죠. 대안을 놓고 협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야당에서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방식의 문제라고 하듯이 네. 김병준 총리의 이 지명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께서 손발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다라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그야말로 거의 불난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여기서 제정신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이 일일이 어떤 그런 그야말로 우리 절차, 의전 이걸 따라서 예. 하기에는 좀 뭐 버겁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반발을 고려하고 그 반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예. 뭐 없앨 수는 없겠죠. 당연히 분노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태를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총리를 추천을 했더라면 예.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조금은 그 야권이나 혹은 국회의 이러한 반발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가적으로 하고 또한 이제 요즘 더불어 나온 얘기가 이제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그렇죠. 견해도 더불어 밝힌다면 아마도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예, 하기 예. 전에 그 하고 나서 이제 후보자 인선을 이렇게 했으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예. 그렇다면 좀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거죠. 네, 저희가 다른 그 청와대 보좌진 추가 개편 내용도 좀 살펴보면 비서실장 얘기인데요.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했고 정무수석에는 허원재 전 의원 언론인 출신인데 이렇게 기용을 했습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뭐 지금 막 인선된 분들이고 그 동안에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좀 그 오히려 젊어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총리도 그렇지만 비서실장도 그 지금 역대 지금 비서실장을 가만히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병기 실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70대였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정부에 와서. 그래서 제가 뭐 연령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러한 사태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더 아주 그 유연하게 예. 대처하고 대통령께 과감하게 진언을 하고 이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좀 패기 있고 예. 이런 분들을 조금 그 비서실장이나 이런 데 모셨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이 뭐 한광욱 비서실장에게 그것이 뭐 그 인선이 불합리하다거나 예. 뭐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조금 아쉽다는 그런 표현은 뭐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 측에서는 거국내가 코스프레이은 대통합 코스프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청와대에서 계속 인사를 추가로 개편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을 이 전국을 수습할 만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인적 쇄신 외에 네. 별다른 방법이 지금 보이질 않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서 예. 이제 그 탕평 인사라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한 3년 반, 4년 가까이는 전혀 없다가 예. 이번에 이제 사건이 이렇게 터지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호남 인사들을 지금 이제 임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임종용 그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한광욱 뭐 현재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야권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반대예요. 뭐 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정치적으로 볼 때 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자 야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수권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야권의 행보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혹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흠집 내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정치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거의 이 어필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이거 보니까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 상황을 지금 즐기는 것 같다.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기업들은 지금 미래가 보이질 않아서 대단히 지금 뭐 파산 위기, 국민들의 부채, 가계부채 좀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가 정치권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네가 정권 잡기 위해서 지금 막 그냥 흠집 내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자, 저 사람들한테 정권 맡겨도 될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야권 인사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자꾸 대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안을 가지고 반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에 우리가 수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수권 능력이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엔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자, 박근혜 정부가 못 해왔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 전국을 끌어나가서 우리가 수권 세력임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예.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대안은 제시 전혀 없고 시간만 끌고 그야말로 즐기고 있고 하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야하지 말고 탄핵을 하세요. 대통령 탄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야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대통령이 하야 안 할 거 뻔하지 않아요? 그럼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탄핵을 하는 게 옳죠. 탄핵할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1년 4개월을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이 정치권이 지금 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분들에게 국민들이 뭐를 믿고 수권 세력이라고 내년에 표를 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말씀은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야권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정권을 잡는 것이지. 지금 상대방을 흠집내고 계속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이 쥐를 갖다가 계속 쫓는 것만이 예. 그것만이 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당 상황만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총리 인선을 두고도 비박계 하고 친박계 하고 지금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불난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불난집 불은
어떻게 꿔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이제 이정현 대표가 친박계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릴 정도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가 나오면서도 대통령을 계속 이제 두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박계 쪽에 상당한 이 불신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 자체가 이정현 대표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문제가 어려워지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내부가 우선 단합을 하고 우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게 네.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지도부 이제 물러가라고 그러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예.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봉숭아 학당도 이런 봉숭아 학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정권을 맡겼으니까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예. 여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이 국민들을 위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예. 우선 일단 이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부적인 그런 갈등은 좀 접어놓고 예. 그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국 진단까지 함께 해봤고요. 오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